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켜주는 닥터아이TV 안과 전문의 신대환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 세계에서 실명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상당히 널리 알려진 안과 질환이죠. 바로 백내장입니다.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미 백내장이라는 병에 대해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와 더불어서 녹내장이라는 병도 같이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녹내장이라는 병도 우리나라 3대 실명 원인 중 하나인 만큼 매우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질환인데요. 아무래도 백내장 그리고 녹내장 이 두 질환이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병들이 정확히 어떤 병들이고 어떻게 해야 예방 및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우리 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 눈 모형이 있는데 앞에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사실 우리가 검은동자라고 부르는 각막이라는 부위예요. 그런데 이 각막 뒤에 보면은 이렇게 색소를 띠고 있는 카메라의 조리개에 해당하는 홍채라는 부분이 있어요. 동양인들은 이 부분이 검정색이어서 눈이 까맣게 보이는 거고, 서양인들은 이 부위의 색소가 적다 보니까 파란색 또는 녹색 등 옅은 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홍채 뒤에는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가 있어요. 이 부분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자외선을 많이 받거나 또는 외부에서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당뇨 같은 지병 등이 있을 때 점점 탁해지면서 우리의 시야를 뿌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눈 구조의 뒤편을 보시게 되면은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그런 망막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카메라도 필름에 빛이 들어와 가지고 상을 만들어내듯이 이 부분도 역시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에 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각 정보들은 여기 노랗게 두껍게 보이는 이 시신경 다발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신경 부위가 망가지게 되면은 우리 눈의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 까맣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린 이 수정체가 탁해지는 병이 백내장이고, 여기 시신경이 죽어가는 병이 바로 녹내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백내장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백내장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선글라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선글라스도 선글라스마다 자외선 차단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차단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때 얼마나 짙은지는 중요하지 않고 선글라스를 코팅하고 있는 이 자외선 차단 코팅이 얼마나 그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400 마이크로미터의 자외선을 95% 차단하는 정도라면 괜찮다고 하는데, 쉽게 좋은 선글라스를 고를 수 있는 방법으로는 UV 400이라고 되어 있는 인증 마크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뜻은 400 마이크로미터의 자외선을 99%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자외선을 95% 이상 차단하면 좋은 렌즈라고 하니까 이 인증마크를 보고 선택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글라스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이 경과하면 자외선 차단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명한 일반 안경도 자외선을 차단하는 코팅이 되어 있으면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보호용으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은 백내장뿐만 아니라 황반변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눈 건강을 위한 첫걸음으로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종합 비타민을 비롯한 항산화 영양제입니다. 영양제와 백내장의 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연구에서는 효과가 있고 다른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백내장도 결국 노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화를 지연시켜주는 게 백내장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안티에이징의 핵심은 조직을 파괴하는 그런 활성산소의 발생을 줄여주는 것이고, 따라서 그 역할을 하는 항산화 물질들이 백내장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을 비롯한 카로티노이드, 루테인 등이 있고요. 그리고 베리류에 많이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을 비롯한 폴리페놀, 그리고 구리, 셀레늄 등의 미량 원소 등이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들은 이런 성분들을 어느 정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합 비타민들을 가지고 대규모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런 종합 비타민의 복용만으로도 백내장의 진행을 10% 정도나 감소시켜주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게 엄청난 효과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항산화 영양 물질들을 함유하는 종합 비타민을 복용할 경우에는 백내장 억제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백내장뿐만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노화 현상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종합 비타민 하나 정도는 챙겨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노화에 관련된 백내장이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눈 주변이 너무 가렵다 보니까 심하게 반복적으로 비비고 눈 주위를 이렇게 퍽퍽퍽 때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기간의 습관들이 눈의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 뒤편에 있는 망막에도 영향을 주어서 망막박리라고 하는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병에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 우리가 병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약물인데요, 이 약물을 장기 사용하게 되면 역시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물의 사용을 자제하셔야 되겠고요. 또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녹내장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 시신경이 점점 죽어가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병이 녹내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신경을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눈 속의 압력, 안압입니다. 이 안압이 높아지게 되면은 여기에 보이는 이 시신경과 주변의 혈류들이 압박을 당하면서 점점 죽어가고, 그러면서 녹내장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녹내장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안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녹내장과 관련된 생활습관들이 이 안압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해주세요. 먼저 음주입니다. 아마 술을 마시면 안압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맞는 이야기예요. 물론 반대 의견을 보이는 논문들도 있지만 술을 마시면 사실 안압이 일시적으로 감소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더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녹내장 치료에서 안압 감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술을 마시면 안압이 떨어지니까 녹내장에 도움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녹내장을 진행시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안압이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안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하는 변동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술 자체가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염증으로 인해서 안압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은 술을 마셔서 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술로 인한 해로운 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결국은 녹내장이 더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녹내장 환자분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될까요? 저도 사회생활을 하니까 술을 전혀 마시지 않기는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염증성 녹내장의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술을 끊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녹내장,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술을 꼭 드셔야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폭음은 피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폭음의 기준으로는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소주 7잔, 여성은 소주 5잔 이상을 폭음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2잔 이하 정도로 식사를 하실 때 반주로 조금씩 나눠 드시라고 권유드리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흡연입니다. 흡연 자체가 우리 신체 건강에 수많은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진 않을 텐데요, 흡연은 안압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신경 주변의 혈관들을 망가뜨려서 직접적인 신경 손상도 유발합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끊으세요. 세 번째로는 커피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이 커피에 대해서도 역시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도 제가 미국 학회에서 발표했던 연구들을 비롯해서 대체적으로 카페인이 안압을 올린다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커피 믹스 한 봉에는 60mg의 카페인이 들어있고요, 테이크아웃점에서 먹는 아메리카노에는 20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카페인 섭취의 일일 최대 권장량은 성인 400mg, 임산부 경우에는 300mg, 그리고 청소년은 kg당 2.5mg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이상으로 섭취하게 되면은 안과적인 부작용 이외에도 불안, 심장이 두근거리는 심계항진, 혈압이 오르는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녹내장과 카페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카페인 100mg당 안압이 1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눈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선모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눈을 유지시켜주는 방수, 일종의 물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물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공간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카페인의 경우에는 이 배수로도 좁아지게 만들고 이 물의 생성도 증가시키게 되면서 우리 눈의 안압이 높아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은
여기 시신경 주변의 혈류들도 줄어들게 돼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카페인을 섭취하면은 녹내장이 더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녹내장에 있어서 아나비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은 안압을 1을 낮출 때마다 녹내장의 진행을 10%나 억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녹내장 환자분들에게는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녹내장이 없으신 분들도 카페인을 600mg 이상 섭취하게 되면은 그 발생 위험이 1.5에서 2.5배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고요.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이런 카페인의 영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녹내장을 이미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은 정상인보다 더 큰 폭으로 안압이 오를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료 전에 만약 커피를 드시게 되면은 안압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게 되니까 자칫 이분들이 평소에 안압이 잘 조절이 안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돼서 안압을 잘못 증량하거나 교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녹내장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진료 전에 커피 마시는 것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녹내장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카페인의 일일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면 되고요. 녹내장 환자의 경우에는 하루 200mg 이하로 시간 간격을 두고 천천히 드시고 특히 진료 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행히 녹차 등에 있는 카페인은 안압과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되고 있으니까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커피 대신 차를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녹내장 예방에 중요한 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힘을 쓰는 무산소 운동보다는 빠르게 걷기, 등산 등의 유산소 운동이 녹내장 예방에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그리고 숨이 찰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한편 요가 같은 머리가 가슴보다 아래로 향하는 그런 자세는 그 자체만으로도 안압을 크게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대 무게로 벤치프레스 등의 근력 운동을 하거나 색소폰 등의 관악기를 붓는 것 등도 역시 일시적으로 안압을 크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백내장과 녹내장의 차이점 그리고 이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백내장과 녹내장 모두 그 질병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오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건강한 눈을 유지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제가 더 알찬 건강정보 가지고 찾아뵐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더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